현재는 카페비드라는 곳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마케팅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직접 하고 있죠. 저번에 제가 기획이 영어로 뭐라고 했었나요? 기획, 플래닝. 플랜에 ing가 붙어서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 이게 기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케팅은 영어로 뭘까요? 마케팅. 자, 스펠 마켓에 ing가 붙어서 마케팅. 마켓을 ing, 이 시장을 계속 ing에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케팅 하면은 뭐 TV CF라든가 광고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그런 광고 만드는 것만을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케팅은 이 마켓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하나하나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뭐 이론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 회사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겪었던 마케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나요? 빠밤. 재밌으면 웃어주셔도 됩니다. 아니, 무한하네.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자, 전에 제가 기획 강연에서 설명 드렸을 때 일단은 전체적인 하이어라키를, 전체적인 체계를 짜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스텝 1,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현하고. 순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순서뿐만 아니라 아는 내용도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회사에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냐? 보통 뭐 위에서 많이 내려오죠. 어떻게? 많이 팔아라. 많이 팔아서, 우리 제품을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게 해라. 자, 이런 목표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추상적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매출이다. 근데 우리 전체 매출이 떨어졌네. 이 상태에서 많이 팔아라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통은 전체와 부분을 따로 새겨봅니다. A 제품, B 제품, 이 회사에서 이런 F 제품이 있는데 A 제품은 전년 대비 20% 신장했고 성장했고, B 제품은 10% 성장했고, 뭐 어쩌지 하다가 D 제품이 많이 마이너스가 됐구나. 그러면은 이 제품을 올려보자 라고 하거나, 또는 시계열 분석. 그 시계열 분석이 뭐냐면은 그 시기에 따른, 시간 순서에 따른 매출을 보는 거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 했을 때 몇 월달이 많이 줄어들었네. 이유가 뭐지? 그럼 이때 어떻게 매출을 늘리지? 하는 식으로 한번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숫자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A 제품, B 제품이 있고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출 금액이 숫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프로 잠시만요. 다른 분들 수락 좀 하고. 그래서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자, A 제품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출 금액이고요. B 제품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은 힌트, 빙그레 제품이거든요. 빙그레 제품 중에서 A가 뭐고 B가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시는 분은 한번 채팅창에 한번 글 남겨보세요. 자, A 제품은 1월달에 이렇게 났다가 7월달에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다가 12월달, 11월, 11월 때 쭉 내려가죠. B 제품은 1, 2월 달에 팍 내려왔다가 3월 달에 푹 치솟네. 그러다 점점 내려가다가 여름에 8월 달에 좀 더 내려가구나. 그러다가 11월 달에 다시 올랐다가 12월 달에 쭉 내려가네. 뭘까요? 무슨 제품일까요? 자, A 제품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제품. 겨울에 안 팔리죠. 추울 때 안 팔리고. 여름에 제일 잘 팔립니다. B 제품은 뭘까요?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자, 바나나 맛 우유. 1, 2월 달 추워서 났죠. 차가우니까. 근데 3월 달에 치솟습니다. 봄, 가을에 제일 많이 팔려요. 그러다가 여름에 내려가네. 여름에 내려갑니다. 이상하게 차가운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팍 내려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목표가 많이 팔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많이 팔지? 안 팔릴 때 잘 팔리게 만들까? 잘 팔릴 때 더 잘 팔리게 만들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필수 자질 중에 하나가 데이터 속의 스토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앞에 화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표만 보고 바로 이게 무슨 제품인지 알아맞추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표로 봤을 때 잘 안 보인다. 그럼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름에 잘 팔리는데 겨울에 안 팔리는구나.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좀 덜 팔리구나. 이런 요소가 있구나. 이런 스토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데이터 분석을 했었죠. 맨 처음에 목표 설정이 있었고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스토리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죠. 근데 아이디어가 갑자기 쉽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다양한 마케팅 툴을 하나하나 대입하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 마케팅 툴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포피 ST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하나하나 저랑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또 한 명 들어오셨네. 컨트롤하면서 강연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자, 포피가 뭐냐?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프로모션, 어떤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요것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무슨 광고를 만들다든가. 근데 실제로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왜 만들고 이 제품에 어떤 가격 정책을 부여하고 이거를 팔기 위해서 어떤 유통 경로를 거치는지 이 전체적인 활동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프로덕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바나나 맛 우유가 요것부터 봅시다. 저희 빙그레가 만약에 아이스크림만 파는 회사였다. 그럼 여름에는 완전 불티나겠죠. 근데 겨울에는 완전 폭삭 망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겨울에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면 되겠잖아요. 뭔가 따뜻한 음료라든가 아이스크림은 따뜻한 게 없으니까 따뜻한 다른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많이 떨어지네. 그러면은 이거 이유를 한번 보자. 자, 내부 분석을 해서 아까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이때 잘 안 팔린다는 것을 파악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왜 안 팔리는지 실제 소비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여러 명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토론을 시켜보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결책을 만들어 보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바나나 우유가 실제로는 차가운데 여름에 먹기에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뭔가 텁텁한 느낌. 이게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려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메론맛 우유가 나왔었어요. 자, 아까 데이터를 분석했고 소비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메론맛 우유를 넣자. 메론이 약간 청량감을 주거든요. 청량감. 그래서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때 바나나맛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자, 그러면은 아무 제품이나 만드냐?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총익 투자가 들어가면 좋겠죠. 예를 들어 내가 빙그레에서 여름에 잘 안 팔린다고 해서 뭐 라면을 만든다든가, 라면 하긴 했지, 옛날에 했긴 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뜨거운 국물 요리 뭐 그런 홈 HMR 그런 제품을 만들다든가 이러면은 조금 생뚱맞죠. 그리고 그런 걸 만들려면은 설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공장도 지어야 되고 엄청난 초기 투자비가 듭니다. 하지만 메론맛 우유는 기존의 설비 라인에 그냥 안에 맛만 바꾸면 되잖아요. 안에 향료라고 하는데 그 향료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기 투자비가 아주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기술의 연관도 기존에 잘 만들어 왔잖아요. 바나나맛 우유 이거를 우유를 수급하고 이거를 가공하고 이거를 통도 만들고 이런 제품이 이런 기술이 다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런 연관된 기술에 향료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쉽죠. 그리고 기존 피믹스를 활용한 인지도 향상. 피믹스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품 믹스라고 하는데 기존에 바나나맛 우유도 있었고 딸기맛 우유도 있었고 토피노 우유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인지도 완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훨씬 더 처음에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쉽게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 치고 바나나맛 우유 안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메론맛 우유가 나왔다, 한번 먹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알고 있잖아요. 단지 모양. 그런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율성 있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믹스가 뭔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포피 중에 프로덕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중에서도 그 회사에서 제품하는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뭐가 있나, 그거를 제품 믹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빙그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아이스크림 팔죠.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튜브형, 쭈쭈바, 펜형, 펜슬형이라고 하기도 한데 막대 꽂아가지고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메로나 같은 거. 컵형, 떠먹는 거, 투게더, 글레도르 요런 거. 우유, 흰우유 팔긴 팝니다. 그 중에서도 고가 우유가 있고 저가 우유가 있고. 그리고 가공류, 우유를 가공한 우유, 바나나맛 우유가 있고, 또 두유도 하나 우유를 가공한 거죠. 그리고 발효유, 우유를 발효시킨 거. 호상 요거트는 떠먹는 요거트로 말합니다. DK, 드링크 요거트, 요런 게 있고. 커피 음료, 아카페라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조금 내려갔긴 하던데, 아카페라에 잠시만요. 아카페라에도 이런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덕트 믹스, 피믹스, 제품 믹스를 갖고 있죠. 근데 전부 다 우유를 강점으로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제품들이.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유는 이미
농장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유를 가공하기 위한, 우유를 살균하기 위한 그런 공장도 다 갖고 있고, 기술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강점으로 한 이런 제품 믹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빙그레가. 자, 그럼 다른 예시,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톡이 어떤 제품 믹스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금융 안에 카카오뱅크 많이 쓰시죠? 그리고 모임 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보험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모빌리티 사업이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뭐냐? 뭐 카카오맵, 그리고 카카오 지하철,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모빌리티 사업 안에 군에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 하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도 되겠네? 웹툰도 만들고, 카카오 M이라고 해서 뭐 아이유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이런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커머스, 뭐 게임까지 이러한 다양한 제품 믹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이 카카오톡 플랫폼을 강점으로 해서 만드는 거겠죠.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있노? 배달을 한다. 그럼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딴 거 없나? 만약에 카카오톡에서 우유를 만든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겠죠. 이 카카오 플랫폼을 강점으로 다양한 제품 믹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빙그레는 우유를 강점으로 다양한 제품 믹스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품 믹스를 왜 여러 개 하냐? 하나의 제품만으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빙그레에서 아이스크림만 팔았다. 근데 겨울에 너무 춥다. 그러면은 완전 매출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매출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한 군데에서 안 되면은 다른 곳에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매출 다각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품군별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다가 요 안에 웹툰도 있네. 근데 웹툰에서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카카오택시라는 광고를 여기다 띄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금융에서 강점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돈을 모아놨다가 이거를 이용해서 뭐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일어나겠죠. 무엇보다 홍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생명과학을 한다면 조금 안 맞겠죠.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피벗을 한다면, 피벗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농구할 때 공을 들고 한쪽 발을 딱 지탱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왼쪽 발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발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마케팅에서 피벗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중점되는 기술을 기준으로 요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 것을 피벗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카페위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카페위드는 카페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로는 청년 컨텐츠가 있고, 청년 컨텐츠 중에서 자취생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혼자 사는 사람들 한번 놀러 오세요. 그리고 취업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공모전 컨설팅을 하고 있죠.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카페를 만들어 보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이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런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있으니까 공간 대여도 안에 스터디룸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런 청년 콘텐츠를 만들어 놨죠. 이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교육 사업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지금 공모전 커뮤니티. 자, 작년에도 들어오신 분들도 몇 명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커뮤니티 개념으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공모전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이거를 발전시켜서
교육 사업으로 만든 거죠.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그냥 커뮤니티식으로 내가 여기서 친구도 만나고 공모전 강연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커뮤니티를 교육 사업으로 전환시킨, 제가 지금 금액은 남구청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 사업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렇게 저는 다양한 제품 믹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페가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 힘들죠. 지금 사람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다양한 제품군, 다양한 매출 다각화를 만들어 놨으니까 카페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교육 사업으로 매출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뭐 창업 컨설팅으로도 매출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카페 컨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피벗을 하면서 다양한 매출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많네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빙그레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공모전을 한다. 이 회사에서 주제가 마케팅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전략 공모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제안하고 싶다. 제안하는데 빙그레에다가 뭐 플랫폼을 만들어 보세요. IT 플랫폼을 만들어 보세요. 뭐 생명과학을 해보세요. 이러면은 생뚱맞죠. 기존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 분군을 갖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빙그레에서 그 냉동식품도 좀 있거든요. 막 뭐래도 그 볶음밥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우유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새로운 요소 하나만 추가해서 매출을 향상시키면서도 투자는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은 훨씬 좋겠죠. 정말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 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뭐야 이거 쓸데없는 아이디어고 하고 그냥 나가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시너지가 일어날 요소, 여기에 여러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고요. 자, 제가 한번 또 다른 제품 믹스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 전기차 유행하잖아요. 전기차의 기존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자, 가운데 배터리가 들어가고 중간에 엔진도 필요 없고 그냥 모터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를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에서. 전기차 플랫폼에서 배터리 기술도 필요하고 또는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비게이션도 필요하죠. 그럼 또 어떤 회사가 내비게이션도 만들 줄 알고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자 이거 CPU도 있어야 되죠. 센서, 라이다라고 해서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그런 센서도 다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술도 있어야 되죠. 요런 것들을, 요런 제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걸 융합시켜서 이걸 만들면 좋겠죠. 애플이 그러고 있습니다. 애플카. 자, 아까 제가 생뚱맞은 걸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애플이랑 자동차랑 생뚱맞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애플을 조사해 보니까 배터리 기술도 갖고 있네. 왜? 아이폰에 배터리 들어가잖아.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기술도 갖고 있네. 왜? 아이폰에 들어가잖아. 반도체도 갖고 있네. 아이폰에 들어가잖아. 이거를 자동차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애플카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현대차에도 뭐 컨택이 들어왔다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가가 팍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품 믹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이러한 요소가 있다. 이거 다 합쳐서 뭔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전에 낸다면 그거는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마지막에 AI 기술 엄청나잖아요. 시리, 그쵸? 지금 아이폰으로 또 녹화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였고, 프로덕트에서는 약간 제품 믹스가 있었고, 이런 제품 믹스를 이용해서도 어떤 공모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가격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나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싸게 팔거나 저가 전략 아니면 더 비싸게 팔거나 일부러 고급화 전략. 쇼핑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네이버 쇼핑, 뭐 쿠팡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죠? 여기서는 뭐 쿠팡에서는 특히 뭐 아이템 인하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팔게 하는 그런 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긴 하지만, 그럼 비싸게 파는 쇼핑몰이 뭐가 있을까요? 백화점에서 하는 것들, ssc.com. 아, 기존에 싸기만 하니까 조금 제품 품질이나 이런 신뢰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비싸게 팔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팔게 하는 뭐 그런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다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에는 어떤 전략이 있나? 자, H&M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옷가게에서 오리털 파카를 50% 할인한다. 무슨 느낌이 들으세요? 오, 제수!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50%? 뭐 불량인가? 뭐 재고떨인가? 아니면 뭐 작년 제품인가? 아니면 조금 찝찝한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최초로 H&M이라는 회사에서 뭘 했냐면은 1+1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1+1, 2+1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최초로 1+1이라는 이런 가격 전략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죠. 와,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더 줘? 똑같은 말인데 50% 할인다고 했을 때는 에이, 안 좋은 제품 파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1+1 한다고 하니까 와, 하나는 사니까 하나를 더 줘? 약간 그렇게 해서 엄청 히트를 쳤었어요. 자, 한번 수학적으로 봅시다. 1+1 이거를 더해가지고 이거를 더한 거를 분모로 하고 오른쪽 거를 분자로 했을 때는 2분의 1, 50%죠. 2+1 이거를 분모로 해서 이거를 분자로 하면 한 33%. 30% 할인이란 말은 뭐 2+1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3+1 이거는 약간 25% 할인되는 거고요. 똑같은 말인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제가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 카페 위드에서 판매하는 거였는데 저희 그 도예 그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고양이 잠받침대를 만들었어요. 잠받침대가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를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예쁘죠? 고양이, 이 발바닥, 이 똥구멍, 이거 막 귀엽죠? 막 제 아내가 고양이 덕후라서 저도 어쩌다 보니까 고양이 덕후가 됐는데 이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근데 어떻게 판매하는 패턴을 보니까 아까 데이터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거의 다 2개만 사더라고요. 왜? 지거 하나, 애인거 하나, 지거 하나, 친구거 하나. 2개만 사더라고요. 이거 좀 더 많이 팔리게 할 수 없을까 했던 게 3+1을 했어요. 왜? 2개는 그냥 다 사는데 3개를 사면은 하나 더 주게 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 더 사서 4개를 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개 구매할 사람을 3개 구매하게 만든 거죠. 이 원가는 얼마 안 하니까, 판매금, 매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두 개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전략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유입해서 또는 무료로 무가화라고 하죠. 무료로 풉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서 이 회사가 독점을 하거나 독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카카오 택시. 자, 여러분은 돈 내는 거 잘 없죠. 근데 그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 봅시다. 처음에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콜택시 하시는 분들 거기 뭐 한 달에 얼마씩 회비 내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다 여기로 넘어왔어요. 왜? 공짜니까. 전에는 또 거기 밑보이면은 뭐 전화 콜도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좀 공평한 것 같네? 그러면서 공짜네? 그걸 편리하네? IT 기술이 아주 높은 회사니까. 그래서 전부 다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무료로 배포하고 기사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는 거죠. 그때 또 말이 많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가격 전략을 펼친 겁니다. 공짜 또는 싸게 해서 사람들을 확 모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카카오 택시가 다른 콜택시 회사들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택시 기사분들은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료로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예 들어볼게요. 쿠팡 말 많죠. 자 쿠팡 로켓 프레시 로켓 배송 사용하시는 분 아마 대부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로켓 프레시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그 로켓 프레시 그거 사용하려면 한 달에 3,000원? 3,000원이면 모든 배송료가 무료야. 싸네. 가격이 낮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 유저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독점이 되게 돼요. 자, 쿠팡의 원래 전략은 이렇게 독점을 한 다음에 다른 뭐 티몬이라든가 비슷한 뭐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은 가입비를 많이 받으려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런 속셈이었죠. 근데 또 생각보다 이상하게 티몬이를 안 망하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다가 또 다시 또 투자받고 해서 올라갔다가 해서 하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좋다고 다 들어갔다가 다 독점하게 만든 다음에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가격적인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약간 다른 개념인데 뭔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맥도날드 예로 들어봅시다. X축은 전시성, 뭔가 홍보성, 모객성,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요소. Y축은 수익성이라고 봅시다. 자, 1, 2, 3, 4 보면 전시성도 높고 전시성은 높은데 수익성이 좀 낮은 게 뭐냐면은 햄버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 맥도날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오 햄버거? 이런 게 있네? 이런 제품이 있어? 하면서 엄청나게 모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수익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감자튀김을 같이 팔았죠. 왜? 감자튀김도 어느 정도 모객성이 있지만 뭐라 해야 되나 원가가 아주 낮아서 수익성이 아주 좋았었어요. 그 다음에 뭘 팔았냐? 콜라를 팔았습니다. 콜라 가지고 사람들이 오진 않죠. 콜라 먹으려고 맥도날드 가진 않잖아요. 근데 전시성은 낮으나 수익이 엄청납니다. 한 뭐 10%도 안 될 거예요. 한 5%도 안 될 거예요. 그 원가율이. 이렇게 해서 햄버거로 유인해서 감자와 콜라로 돈을 벌면서 또 전시성도 낮은데 수익성이 낮은 게 뭐냐면은 뭐 샐러드 이런 것들. 이게 뭐냐? 친구랑 여러 명이서 왔는데
잠시만요. 중간에 사람 많이 들어오네. 자, 여러 명이서 왔다. 나는 햄버거 먹는데 딴 친구는 뭐 비건이라서 뭐 샐러드 그 고기를 안 먹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색용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햄버거를 유인해서 콜라를 파는 게 맥도날드의 정책입니다. 햄버거를 가격을 낮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일반적인 계산법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일부러 햄버거를 싸게 만든 가격 정책을 만들어서 콜라를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2,500원짜리 국수로 유인해서 만두를 파는 거. 할매국수집. 이런 것도 국수를 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객시킨 다음에 만두를 팔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가격 전략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샤넬 예를 들어 볼게요. 전시성, 홍보성도 있고 수익성이 낮은 게 뭐냐면은 오트 쿠티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패션쇼. 샤넬 모델 뭐고 패션쇼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해변가에서 하기도 하고 이상한 뭐 건물 옥상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시킨 다음에 무엇을 파느냐? 기성복. 자, 여기 패션쇼는 전부 다 맞춤복이죠. 그리고 새로 만든 실험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를 기성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는 가방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홍보성도 있고 수익을 내는 거. 그 다음 뭐가 있냐? 향수를 파는 겁니다. 뭐 홍보성은 작지만은 향수도 원가 오지일하거든요, 진짜. 그 외에 구색용으로 뭐 휴대폰 거리라든가 헤어밴드라든가 뭐 자지구리한 것도 그렇게 파는 거죠. 패션쇼로 홍보를 사람들에게 막 유명한 모델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정작 기성복을 팔고 향수 같은 거 팔면서 훨씬 더 매출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쿠팡 다시 가보겠습니다. 쿠팡 어떻게 했냐? 쿠팡은 로켓 배송을 만들었죠. 홍보성 엄청나죠. 근데 수익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거 운영하는 것만 해도 그 물류센터 짓고 이런데 초기 투자비가 엄청 들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요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API 이게 막 뭐냐면 판매할 때 그 쇼핑몰 판매자들이 기존에는 자기들이 참고 있어야 되고 뭐 매출 시스템 갖고 있어야 되고 했었는데 그거를 한 방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보다 판매자들한테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떤 새로운 돈이 되는 고객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금융사업을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색용으로 하는 게 쿠팡 플레이. 뭐 그 신기하던데 로켓 배송 그거 3,300원인가 그거 주면은 이것도 그냥 같이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아까 햄버거 안 먹는 사람도 같이 맥도날드 올 수 있도록 그 샐러드를 만들듯이 로켓 배송 아니더라도 요것도 싸네. 넷플릭스가 10,000원이잖아요. 로켓 배송 이거는 3,300원이더라고. 이 안에 이거 하려고 들어왔다가 또 로켓 배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영화 보려고 이거 가입했는데 로켓 배송도 되네 하다 보니까 딴 데서 지마켓 이런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종류의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패키지와 가격을 패키지화 시키는 거예요. 자,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거 따로 사고 이거 따로 사고 이거 따로 사는 것보다 한 번에 사니까 더 싸네 해서 가격 절감 효과를 일으키게 하고 기업에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예를 들어 호텔을 예를 들어 봅시다. 기존에는 호텔에서 숙박비만 받았잖아요.
근데 호텔에서 조식도 파네? 조식을 한 끼 주네? 예전에는 호텔에서 먹고 밥은 딴 데서 먹었는데 아, 요 안에서 같이 먹게 하면은 좀 더 많이 팔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수영장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수영장비를 여기 패키지화 시키고, 그리고 렌터카도 빌려주네. 렌터카도 같이 이 패키지 안에 같이 하게 해주네. 근처에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입장권도 같이 판매하게 하네. 전체적으로 싼데 호텔 입장에서는 전체 결과적으로는 고마진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가격 전략도 있습니다. 누구세요? 소리 조용히 해. 누가 이상한 소리라서. 또 가격 전략 중에 렌탈화가 있겠죠. 렌탈. 내가 직접 사기에는 너무 비싸. 이거를 나눠서 내면은 되겠네. 처음에 아까 1+1이 처음 생겼을 때 완전 돌풍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지만 할부도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진짜 어느 천재가 이런 생각을 했나 라고 했을 정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자동차 한 번에 사려면 비싸죠. 근데 이거를 나눠서 사게 하거나 또는 빌려주거나. 그래서 보통 자동차 보면은 요새 뭐 외제차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직계 아니거든요. 렌탈로 해가지고 뭐 몇 년 이상 지나면은 이게 내 거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중간에 뭐 다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외제차 탄다고 저 부자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수기, 예전에 정수기를 그냥 사기에는 너무 비싼데 이거를 할부 개념이나 또는 렌탈로 내가 빌리는 개념이면은 한 달에 적은 비용으로 내가 정수기를 쓸 수 있겠구나. 거기에 AS 서비스도 되네. 이런 거를 이런 전략을 추가시킨 거고. 요새 안마의자 많죠. 막 좋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안마의자 같은 것도 너무 비쌉니다. 1000만 원 하던데. 그런 거를 렌탈로 빌려주면서 몇 년 이후에는 여러분 그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갑니다. 이런 가격 전략으로 소비자를 꼬셔낸 거. 자, 지금 시간이 50분이라서 10분만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후에 다시 뵐게요.